38쪽에 3번이요. 우선 표시만 먼저 해놓을게요. 네, 그 다음 거 좀 푸시고 좀 이따가 뒷부분 진도 나갈게요. 자, 우선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A랑 B가 4대 1이라고 나왔지? 네. 비례식을 사용하면 당연히 4 곱하기 각 B가 각 A겠죠? 그러니까 A를 4B라고 바꿔서 써도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L이랑 M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럼 얘 억각이니까 여기가 4B가 될 거고 얘 억각이니까 여기가 B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건 알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OB가 지금 90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B의 각도가 지금 5분의 90이어서 지금 약분하면은 18도라는 걸 알아.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X 구하는 거니까 자, X를 구하려면 이 X 지금 여기 억각이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X랑 B를 더한 게 45도야. 정사각형 대각선 이유는 45도니까. 자, 근데 B가 지금 18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는 45도에서 18도 뺀 거죠. 그러니까는 27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럼 몇 번이냐? 1번이 답이죠. 자, 이제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 거죠? 몇 쪽이야?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리는 방식이 47쪽에 21번이요. 47쪽에 21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선을 긋는 게 잘못됐다고. 여기만 보라고, 여기만. 그럼 왜 끝까지 긋냐고. 아하. 그러면은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니까 점 더하기 x가 80이라고 식 하나 쓰면 되는 거고 여기만 이만큼만 그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억각이 2점이고 여기가 억각이 2x잖아. 그러니까 얘는 160이지. 이렇게 구해야지. 그거를 양쪽을 다 이으면 겹치기분이 더하냐? 오, 선생님 천재시네요. 20쪽이요. 20쪽이요? 틀린 거 같아요. 네. 20쪽에 14요? 자, 얘는 요걸 잘 보셔야 되겠네요. 네. BOD 요만큼이에요. DOE 요만큼이고요. 이거의 4배래요. 그럼 제가 DOE를 A라고 하면 BOD는 4A겠죠? 그럼 얘가 A면 얘가 4A예요. 근데 그거 합친 게 90도라고. 그러니까 5A가 지금 90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가 18도예요. 이거 이해돼요? 여기가 18도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몇 도냐? 72도. 거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음으로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DOE DOE가 18이었잖아. 얘 18이죠? 네.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네, 지금 COD는 10이네요. 이것도 이해되시고요? 그러니까 X는 72에서 10도를 뺀 거죠. 답은 62. 이렇게.
자, 작도와 합동. 자, 여기에서 이제 작도에 대해서 나왔죠. 네, 작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가계 크기를 이동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연장선을 긋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네, 똑같이 이제 이동을 시킨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필요한 건 여기 눈금 없는 자라 그랬죠? 왜 눈금 없는 자예요? 그 눈곱이 있으면은 그냥 그리는 거니까요. 뭔 얘기야? 네, 굳이 왜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눈곱이 있으면은 그냥 길이 보고 재면 되잖아요. 근데 자, 용도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 연장선 그릴 때만 사용한다. 네, 자, 그래서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길이를 재지 않기 때문에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길이를 재는 건 뭐예요? 자 컴퍼스로 재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몇인지는 모르죠. 네, 몇인지는 모르는데 그 똑같은 길이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냥. 네, 이런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길이를 재는 게 컴퍼스고 연장하는 게 눈금 없는 자다. 자, 뭐 그 얘기고요. 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자, 뭐 이거 얘기한 게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퍼스로 찍어놓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잰 다음에 그대로 이동시켜서 P에다 찍어놓고, 네, 돌려준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길이가 같은 거를 네,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얘기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계 크기가 같은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를 해야죠.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번호를 좀 매겨가면서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각을 이동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선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 컴퍼스로 아무거나 돌리죠. 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그걸 여기다 찍어놓고 돌리죠. 네, 이게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이 생긴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돌리죠. 네, 컴퍼스로. 이게 3번이 되는 거고, 그걸 여기다 찍어 놓고 돌리죠. 이게 4번이 되고, 눈금 없는 자로 이어주면 이게 5번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네. 순서는 시험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순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뭐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거야? 1, 2, 3, 4. 아, 마지막 선 긋는 거 5번을 안 썼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얘기하는 게 평행선 작도. 이게 좀 중요하죠. 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구나. 평행선 작도 왜 안 나왔어? 자, 평행선 작도 보여드릴게요. 자, 평행선 작도는 아까 각을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선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아무렇게나 이 선을 지나게 선을 긋는다. 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에다 찍어서 돌린다. 자, 이게 2번이고, 이 돌린 걸 1번 선 아무데나 찍어서 돌린다. 네. 자, 이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가게 요 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재는 게 4번.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돌려주면 5번. 그리고 이 교점과 요 점을 눈곱 없는 자로 이어주면 6번.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작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도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얘랑 각이 똑같다고 지금 작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로 그릴 수도 있지만 3번 요 내용만 이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을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에 맞춰서 동의각이 같으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하다. 억각이 같으면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방식. 그리고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90도 작도하는 방식 아셔야죠. 90도 작도하는 방식은 이렇게 선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 찍어 놓고, 네, 여기 A, B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A, B의 중간보닥지는 좀 더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반 이상 걸어놓고 한 바퀴 돌리시고 B에다 똑같은 그 컨버스 길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시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시면 네, 여기가 직각이고 수직이 등분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작도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90도 작도했으니까 얘도 각을 2등분하는 작도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각을 2등분하는 작도는, 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요 점에서 이 교점이랑 요 교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컴퍼스로 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찍어놓고 다시 돌려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찍어놓고 돌려주시면 그러면 요 선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돼요. 근데 보시면 끝난 게 아니고, 자, 지금 돌렸을 때 여기랑 여기도 선이 생기는 부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어주면 각이 3등분 된 거야.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은 없지만 알아두시면 아마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작도하는 방식 연습을 좀 시키죠. 오각형 작도하는 것도 좀 시킬 거고, 학교에서는 육각형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각을 2등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45도, 30도 이런 걸 작도할 수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오각형이나 뭐 육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작도할 수 있어요. 네, 작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여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자, 뭐 삼각형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삼각형은 당연히 변이 3개가 있으면 네, 그게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변은 대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은 대각이라고 하고, 네, 근데 뭐 이 얘기죠.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대변인 거야.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대각인 거고, 네, 같은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변 대응각이랑 다른 거죠. 네, 응이 붙냐 안 붙냐가 다른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사이 관계. 뭐 이거 여러분들은 뭐 선행을 하셨으니까 이거 계속 나오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작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가 제일 길다 이렇게 돼 있다면 A는 나머지 B랑 C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근데 좀 더 얘기하면 B랑 C를 뺀 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빠진 부분이어서 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게 지금 이 얘기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래서 저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삼각형의 작도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합동이랑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려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을 때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좀 1번 조건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의 크기가 주어질 때, 자, 여기에서 특징은 뭐야? 꼭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있어야 된다. 네, 다른 각이 있으면 못 그린다. 뭐 요게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요 말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죠. 네, 삼각형은 어차피 두 개의 각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양 끝각일 필요는 없어. 네, 그냥 각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그 양 끝각의 합이 180도여도 안 되고 180도보다 커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양 끝각의 합은 네, 합이 180도보다 꼭 작아야 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도형을 그리실 때에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유의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80도면 평행해서 안 되고 180도보다 크면은 둔각이어서 만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합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이제 SSS 합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SAS 합동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가 ASA 합동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뒤에 합동 얘기 나왔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요거죠. 여러분들은 그림이 없어도 네, 합동 기호는 이렇게 짝대기 3개 표시로 하는 거고, 네, 그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응점과 대응변과 대응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를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A랑 각 D는 무조건 대응각이고, 선분 AB랑 선분 D는 대응변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합동이란 얘기가 나오면 그림을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이 기호를 보고 푸는 거야. 기호를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림을 보고 푸시죠. 그래서 합동인 거 찾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기호를 보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매한 그림들은 항상 기호를 좀 확인을 하세요. 대응변 대응각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왜 합동기호가 이 세 개의 짝대기를 표시하는지를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 같다가 원래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이가 같다는 의미고, 하나는 모양이 같다는 의미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넓이가 같고 모양이 같다가 합쳐져서 짝대기 4개 긋기 싫어서 3개 긋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동은 3개의 표시로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합동 조건이 나오죠. S가 사이드의 약자여서 S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변을 얘기하는 거고, A는 앵글의 약자여서 A라고 써서 네, 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SSS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SAS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ASA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이게 다죠. 자, 제가 또 설명을 문제에서 해야 될 게 있나 잠깐 볼게요. 그냥 풀다가 질문하시면 되겠네.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네. 이런 게 좀 어렵긴 하겠다. 근데 뭐 설명 다 했습니다. 네, 얘기할 거 없어요. 아까 다 못 푸신 데부터 네, 계속 이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제가가 너무 많아.